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미디어와 정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후에도 변함없이 내 곁에 남아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이 태어난 맨 처음의 땅, 아이슬란드로 떠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케플라비크라는 곳이고요. 이 도시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공항이랑 숙소랑 거리가 가까워서 숙소를 공항 근처로 예약하면 되겠다 하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마음이 무겁고 렌트카를 빌리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이동하지 말자.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슬란드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10일간 함께할 2차 한 대가 우리의 창고이자 주방, 침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겁니다. 첫날 밤은 공항 근처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호스트는 미술가였던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며 개성있고 편안한 숙소로 만들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숙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온천수를 사용하는 자쿠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온천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온천의 이름은 흐르날 레이그 온천. 아침에 방문하게 된다면 프라이빗하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서 온천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잡념을 비우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또한 이 온천은 골든서클과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후에 골든서클을 방문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골든서클은 수도 레이캬비크 근교에 위치한 3대 명소, 싱벨리아 국립공원, 게이시르 간헐천, 그리고 굴포스 폭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굴포스입니다. 황금 폭포라는 뜻을 가진 굴포스는 빙하가 녹은 물이 계단식으로 쏟아져 내리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량이 상당히 많았고 폭포로 향하는 산책로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골든서클에서의 두 번째 코스는 게이시르 간헐천입니다. 게이시르는 아이슬란드어로 세차게 분출하다, 뿜어져 나오다 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물웅덩이에서 갑자기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폭발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5분이 될지도 3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팔이 저리고 아파도 소중한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너도 나도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맨이 됩니다. 점심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책상을 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물이 늦게 끓고 라면에 빗물이 들어가더라도 변덕스러운 날씨를 즐기며 라면을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이 이곳에서는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고 도착한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싱벨리아 국립공원은 유라시아판과 아메리카판이 갈라지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지상으로 드러난 곳입니다. 이곳은 판과 판이 갈라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아이슬란드 의회가 설립된 장소이기도 하여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란드마날 레이가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온천이라는 뜻의 란드만날 레이가르는 아이슬란드 고원에 위치한 화산지대로 다채로운 유만함 산지와 뜨거운 온천이 있는 유명한 대자연 트레킹 코스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거칠어지고 전파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단절되자 비로소 자연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을 보며 넋을 놓고 자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란드마날 레이가르. 마치 오타가 난 것처럼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슬란드어는 바이킹 시대의 언어를 거의 유지하고 있고 합성어가 많아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도 읽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온천. 이 온천에서 아이슬란드 온천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뜨거운 온천수에 녹아내리고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며 곤두섰던 신경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생명을 연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비크로 향하기 위해 우리는 F208이라는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F208.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 웅덩이를 차로 건너는 행위, 다시 말해 도섭을 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나타나는 낭떠러지와 수십 번의 강도하.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도로의 상태와 운전에 집중했고 무탈하게 이 도로를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조 요청조차 힘든 이 외계 행성 같은 곳에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바퀴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무사히 주행을 마친 지금은 그저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두렵고 힘들었지만 자연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 다른 도로를 이용했을 겁니다. 오프로드 주행이 끝난 후 차량을 살펴보니 번호판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비포장 도로의 진동과 물을 건너는 과정 때문에 번호판이 사라지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비크에 도착하여 근처에 위치한 폭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 땅이 생성되는 과정을 안전하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라바쇼를 관람했습니다. 적은 양의 용암이 좁은 공간으로 흘러내려올 때 무려 1100도씨의 엄청난 열기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행자는 마치 터키 아이스크림을 만지듯 막대기로 용암을 성형하면서 용암이 굳어가는 과정을 설명해줍니다. 이후 디르홀레이 절벽에 도착하여 비크의 검은 모래 해변을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해양 지형과 검은 해변을 볼 수 있지만 이 절벽을 방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체 개체수의 60%가 아이슬란드에 서식하고 절벽에 둥지를 짓기 때문에 좀처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새, 퍼핀. 인형 같은 모습에 홀려 잠시나마 낮에 험난했던 여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크에서는 캠핑을 했습니다. 300명 정도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성수기인 여름철에 몰리는 관광객으로 인해 비크에서 숙박을 하기에는 2인 기준 최소 4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호텔도 아니고 게스트하우스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슬란드 여행을 위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식량과 마트에서 구매한 저렴한 빵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연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캠핑처럼 말입니다. 비싼 숙소 대신 자연에서 캠핑을 한 이 선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고요한 아이슬란드의 밤과 아침 공기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제 풍랑주의보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던 비크의 레이니스피아라 해변에 방문했습니다. 검은 모래해변과 주상절리, 굵은 모래알과 자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으면 후회했을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비크에서 차량으로 50분 정도 이동하여 우리가 멈춘 곳은 에드흐라운 용암지대입니다. 1783년 폭발 이후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버린 땅 위에 이끼가 덮여서 오늘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쉽게 부셔지는 약한 이끼는 섬세하게 보존된 아이슬란드의 자연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는 협곡 피아드라르 글리우피르가 있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비현실적인 풍경을 연속해서 보고 나니까 앞으로 펼쳐질 풍경들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빙하를 여행하는 날입니다. 먼저 스카프타펠 국립공원에 위치한 스파르티포스를 방문했습니다. 접근이 용이했던 이전의 폭포들과는 달리 1시간 정도 가벼운 하이킹을 해야 볼 수 있는 폭포입니다. 검은 폭포라는 뜻의 이 폭포는 검은색 육각형의 주상절리 기둥들 사이로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신비롭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랜드마크 할그림스카 교회의 모티브가 된 폭포입니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스비나펠스요쿨 빙하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는 이 빙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랗고 새하얀 빙하와는 다르게 화산재와 검은 모래에 뒤덮여 있어 어둡고 차가운 느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지대로 갑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지대 바트나이 웨쿠툴 빙하. 도로에서부터 눈을 의심할 정도의 거대한 빙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기 맑고 청정한 곳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나게 거대한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 요쿨살론에서 보트를 타고 빙하를 가까이서 보는 체험을 예약했습니다. 빙하는 투어 중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는 무너진 빙하들 사이를 지나가며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작아진 빙하들은 바로 옆에 위치한 해안까지 흘러 내려간 후 투명한 얼음 상태로 해변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해변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비치가 되었습니다. 요쿨살론의 빙하 조각은 수천 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을 버텨온 저 거대한 얼음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이 자연의 기나긴 역사를 지워내고 있는 겁니다. 느리게 흘러야 할 거대한 자연의 시계가 우리의 시대에 들어와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유효기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빙하지대를 지나 1시간 10분을 운전해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슬란드 동남쪽에 있는 베스트라 호른 캠핑장에 차를 주차하고 든든한 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캠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스톡스네스로 향했습니다. 뾰족한 산봉우리와 검은 해변, 그리고 잔잔한 물에 비치는 풍경이
마치 우유니 사막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운전이 필요한 날입니다. 운전을 하며 장도 보고 멋진 장소를 발견하면 차를 세우고 여유롭게 자연을 만끽하며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총 4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스투드라길 협곡으로 향했습니다. 협곡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길도 거친 편이었지만 4x4 전륜구동 차량이기에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절리들이 촘촘하게 벽을 이뤄 형성된 예술작품 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길을 뚫고 경이로운 자연을 감상하러 모였습니다. 육각형 현무암 기둥 사이에 흐르는 강의 모습. 아이슬란드의 자연은 도저히 질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농장이자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운영하는 이 숙소는 겨울에는 도로가 폐쇄되어 여름 시즌에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데티포스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폭포의 모습을 온전히 보긴 어려웠지만 그 굉음만으로도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이동하니 유황 냄새와 함께 황갈색의 땅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흐베리르 지열지대. 지표 가까이에 있는 마그마로 인해 지하수가 가열되고 증기와 가스로 분출되는 곳입니다. 주변 지열지대에서 나온 지열수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중 하나인 미바튼 온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황의 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이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온천으로 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타임 10시에 방문하면 한적하고 여유롭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리카, 황, 미네랄 등이 들어간 유백색 물에서 여유롭게 온천욕을 마치고 나오면 실제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좋았던 온천이었습니다. 차량으로 45분 정도 이동하여 고다포스에 도착했습니다. 신들의 폭포라는 뜻을 가진 고단포스는 넓은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폭포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제2의 도시 아쿠레이리에 도착하면 혹등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총 3시간 동안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야생의 혹등고래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를 주시합니다. 고래의 얼굴은 보기 어렵지만 고래가 뿜어내는 물줄기와 거대한 꼬리는 상상 이상으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좌측 상단에 튀어나와 있는 피오르 지역. 이 지역을 서부 피오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부 피오르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프라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져 도로, 식당, 숙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책들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서부 피오르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지역 서부 피오르에 대한 호기심을 풀기 위해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곳을 방문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운전시간 6시간 30분이라는 긴 여정의 첫 시작은 아이슬란드 중서부에 있는 콜루그리우프르 협곡이었습니다. 길이 1km, 깊이 20m의 나름 아담한 규모의 협곡이었지만 압도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자갈밭 위에 차를 세우고 라면을 먹기도 합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부 피오르에 진입하자 원시적인 자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우리만을 위한 길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로는 허전했고 자연은 태초의 지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절벽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4,000km의 여정 속 수많은 풍경을 지나왔지만 바로 이 순간 저는 여행의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충만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방법을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도시가 빼앗아갔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서부 피오르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는 다인잔디 폭포입니다. 여러 급의 물줄기가 절벽을 타고 흐르는 이 폭포는 마치 웨딩드레스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벽 위 하천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모여 작은 폭포가 됩니다. 총 6개의 폭포가 계단처럼 층층이 이어져 우아한 모습의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폭포에서 흘러내린 물들은 피오르 해안으로 유입됩니다. 서부 피오르드 해안도로는 한적하고 포장도로인 경우 도로 상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들으며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았습니다. 종종 구름 속을 통과하고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지만 금방 넋을 놓고 보게 될 자연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500km를 이동하여 블룸가비크에 도착했습니다.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안 살고 있는 북쪽의 작은 마을이지만 1000년의 역사를 지닌 미스테리한 어촌 마을. 이곳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400km 정도 이동해서 아이슬란드 서쪽에 위치한 스나이펠스 반도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는 전파가 터지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의 냄새조차 없는 맑은 공기를 맡으며 원시적인 자연을 느끼다 보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을 이해하게 됩니다. 5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키르큐펠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산이라는 뜻을 가진 키르큐펠은 특이한 모양의 봉우리로 아이슬란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 분화구의 이름은 삭스홀 분화구인데요. 계단을 타고 10분 정도 올라가면 분화구가 있는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남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캬네스 화산지대를 여행하는 날이자 캠핑카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불어온 폭풍우가 좀처럼 멈추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까지 활동이 있었던 화산 파그라달스 피아들 화산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1시간 정도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가면 화산이 만들어낸 갓 태어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고도로 인해 폭풍우의 비는 우박이 되었고 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제대로 감상할 새도 없이 우리는 하산을 해야 했습니다. 비바람에 홀딱 젖은 우리는 유황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온천 블루라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고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미바튼 온천과는 다르게 지열수에 해수가 섞여 있어 짭짤했고 머드팩, 사우나, 바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블루라군을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총 운전거리는 4,237km. 평균적인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보다 3배 정도 많은 거리로 더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만큼 더 값지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레이캬비크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한적하고 소박한 도시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환경보호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쩌면 유난스러운 사람들의 외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공기가 가르쳐줬습니다. 화려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후에도 우리 발밑에 이 땅과 숨쉬는 이 공기만큼은 변함없이 남는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마주한 태초의 지구는 살아있는 감사함이었고 미래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도시의 탁한 공기가 폐를 채울 때마다 저는 아이슬란드의 청명한 허공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진우지 구독 좋아요. 우진우지 구독 좋아요. 우진우지